On the stairs, I'm at our house. You say you'll be right down, and I am struggling to take a deep breath or slow my heart down. Can't seem to process you in that white dress. It's so scary, 'cause you are out of my league. It's so obvious to everyone else. Kids keep staring because they just can't believe that you are even gonna give me a chance. It was so scary, 'cause you were out of my league. It was so obvious to everyone else. Now everybody's staring. 안녕하세요, 소호토만입니다. 오늘은 BMW 320D 럭셔리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38살 BMW 320D 차주입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BMW 320D 2000cc 모델이고요. 제가 알기로 190마력 40토크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제가 4월 16일 날 출고해서 약 2달 좀 넘게 2800km 정도, 한 3000km 좀 안 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0D 럭셔리 모델이고요. 제가 구매할 당시 5700에 이노베이션의 프리미엄 패키지 팩 포함해서 6040이 정가고, 거기에 할인을 딱 한 장 받아서 5040에 출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출고하시게 되셨나요? 선납 30% 넣고요. 나머지는 이제 60개월 할부로 월 납입금이 한 7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랑 이 차량 월 유지비, 제가 여태까지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타다가 제 명의로 처음 가입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1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나이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보험사고요. 다른 데는 좀 비싸더라고요. 다이렉트로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기름값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달에 한 3천 좀 안 되게 탔잖아요. 평균적으로 체감상 한 달에 2번 정도 넣는 것 같은데 15만원 정도? 그러면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얌전히 타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라서 제가 좀 쏘고 다니는 타입이라 평균 한 14,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랑 고속주행 합해가지고. 고속과 시내 나눠서 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고속연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6, 17, 18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시내는 10에서 11,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잘 나오네요. 아, 너무 잘 나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차주님께서 얌전하게 타지는 않는다라고 예, 하셨는데 예. 그 정도 연비면 정말 준수한 거죠. 막 쏘고 다니는데 이 정도 연비라서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운동 성능이고요. 제가 외제차 자체가 처음이에요. BMW가 지금 처음이고, 그전에는 모든 차를 전부 다 쉐보레, 대우 차만 탔었는데 그 체감적인 운동 성능, 특히나 제가 코너 돌 때 고속도로 진입할 때나 고속도로 빠질 때 몸이 쏠리는 그 느낌 자체가 틀려요. 덜 쏠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너링 너무 좋고, 가속력도 물론 국산차 중에도 고속차가 많지만 고배기량 차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2000cc에서 이 정도 배기량에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타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습니다. 기존에 탔던 차량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네, 전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가 없다 보면은 속도를 내는데 속도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2000cc에서 이 정도인데 BMW 더 고배기량 차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340은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편의사양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에 타던 차가 이제 올류말리브 2017년식인데 좀 높은 등급을 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편의사양이 너무 좋아졌어요. 4년 만에. 대표적으로 반자율주행 너무 좋고, 그리고 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장점으로 뽑고 싶은 게, 거기서 제가 집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장소를 검색을 해놓으면 이쪽으로 이제 장소 목적지가 넘어와요. 차를 타서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런 것들. 출장이 많은 직종인데 그 말인 즉슨 매번 제가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전날 저녁에 자기 전에 목적지 세팅해놓고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시동만 걸면은 목적지가 세팅돼 있으니까 그 점이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장점일까요? 일단 이 차가 BMW 320D의 럭셔리 등급인데 이제 M 스포츠랑 좀 달라요. 제가 아는 바로는 M 핸들이 없고 M 휠이 없고 M 브레이크, M 서스펜션이 없고,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전동 트렁크, 그리고 1열에밖에 없긴 하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있고요. 그래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함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요. 그래도 가솔린보다는 시끄럽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크게 뭐 시끄럽다라는 생각은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디젤 치고는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제가 뭐 3년, 5년 뭐 장기적으로 탄 건 아니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엠팩이랑 럭셔리 모델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승차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승차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럭셔리 등급을 골랐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엠서스가 딱딱한다는 리뷰를 많이 봤어요. 특히 서우토바님 채널에서도 봤고 다른 자동차 리뷰 채널에서도 엠서스가 스포츠성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다. 근데 저는 이제 저만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고 결혼을 해서 와이프도 같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나름의 이유로 엠서스가 없는 럭셔리 모델을 선택하게 됐죠. 예전에 타던 올류말리부랑 큰 차이는 없어요. 요철 넘을 때나 딱딱해서 진짜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엠서스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고속도로에선 좋다니까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트가 달랐어요. 시트가 엠팩은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알칸타라가 이제 포함된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럭셔리는 이제 그냥 일반 가죽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땀이 많은 체질이라 이제 알칸타라 시트에 앉게 되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할지. 특히나 3시리즈 통풍 없다고 유명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럭셔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트에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컴포트 액세스.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예전 차는 무조건 문을 열 때나 문을 닫을 때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근데 지금 차는 그냥 차키만 내가 소지한 채로 집에 들어가면 알아서 잠겼겠거니, 내가 나오면 자동으로 문 열려 있고, 뭐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내가 바로 차량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포트 액세스도 장점을 꼽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0D라는 게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에 관심이 없다가 320D를 사게 되면서 고배기량 차에 대한 그런 게 생긴다?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되게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차도 사실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제 좀 더 고배기량 차를 타면 얼마나 더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스포츠나 컴포트 모드를 변경했을 때 서스의 강도가 달라지면 얼마나 승차감이 달라질까? 그런 관심도 생기고 흥미도 생기고 관심도가 너무 생겨버렸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똑같은 것 같습니다. BMW 타시는 분들은 결국 포르쉐로 간다. 관심이 생긴 게 단점이다. 재밌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일단 귀찮은 걸 싫어해요. 후륜인 게 단점입니다. 후륜인 게 왜 단점이냐면 겨울에 윈터 타이어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가 없으면 겨울에 다니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를 매 계절마다 갈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출고하자마자 원래 여기에 미셸린 PS4라는 여름용 썸머 타이어 그 럼플렛 타이어가 꽂혀 있었는데 출고하자마자 제가 그냥 카페에 올려서 팔아버리고 포시즌 타이어라는 한국 타이어의 4S2를 장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네네네네. 또 다른 단점은 제가 아까 편의사양들 장점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 BMW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컨시어지 서비스도 저도 처음 이용해보고, 제가 출장이 많은 직종인데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목적지를 바꿀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BMW 컨시어지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목적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으로. 그런 컨셉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누르면은 안 걸릴 때가 많아요. 속이 터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계속 클릭하는데 연결 실패를 10번은 본 것 같아요. 결국엔 포기하고 그냥 내가 내비 찾아보고. 컨시어지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다? 연결이 일단 잘 안 되는구나. 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살짝 아쉽거나 불편하거나. 일단 제가 앰비언트 성애자인데 집에 컴퓨터도 약간 LED 막 많이 들어가고 번쩍번쩍하게 꾸며놓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BMW 이제 구매할 때 되게 좋았던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막상 이제 색깔 변경이 6개밖에 안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벤츠는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앰비언트 색상이 너무 한정적이다. 이게 굉장한 단점 같아요. 자연스럽게 레인보우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벤츠는 되는 것 같던데 뭐 얘는 그냥 스태틱이에요. 고정값으로 그냥 계속 들어가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혹시 이 차량 타시다가 후회하신 적 있나요? 후회는 아니고 아쉽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사실 디젤 차량에 대한 갈망이 2015년, 2016년 이때 한창 피크일 때 디젤 차량 인기 많을 때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제가 결국에는 첫 외제차에 디젤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디젤이
디젤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참고로 저 이거 구매할 때 일주일밖에 되게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딱 하나 남은 물량이었긴 했는데 그 정도로 디젤이 인기가 없나? 약간 거기서 좀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디젤을 안 좋아하게 됐을까? 근데 뭐 그래도 연비가 최강의 장점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주유소 많이 안 가도 돼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후회까지는 아니고 좀 아쉽다. 인기가 없다는 건 감가로 이어지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어떤 차량 있으셨어요? 3 시리즈냐 5 시리즈냐 요 갈래에서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몇백 정도 더 보태면 이제 5 시리즈를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원하던 거는 연비 좋은 차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연비 면에서 5 시리즈를 가려고 하면은 제 기억으로 한 800에서 한 1000 정도 더 플러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를 좀 고려해야 되니까 3 시리즈를 선택하게 됐죠. C클래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고민을 해봤는데 독삼사 하면은 벤츠, BMW, 아우디잖아요. 일단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영향력을 받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회사 동료거든요. 항상 강조하던 게 네가 아무리 독삼사 중에 아우디를 산다고 해도 3등 취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BMW는 2등이다. 독삼사 중에 1등이니까요, 벤츠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C클래스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C클래스 할인 안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있었고 각종 옵션 같은 것도 좀 가격 대비 좀 부족하다라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튼 경제적인 거랑 편의사양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C클래스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주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외제차의 뭐 엔트리 같은 존재긴 하지만 돈 많이 벌었냐 그런 반응도 있고 대표적인 가장 흔한 차라리 뭐 이거 살 바에는 이 살 바에는 뭐 네. 이거 돈 못해서 뭐 이거 사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예쁘네 잘 뽑았네 라는 하는 반응도 있었고 뭐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특별한 스토리 같은 거 없을까요? 이 살 바에는 5 시리즈 사지 그 소리가 기억에 남고요. 네. 대학교 동창들은 그 친구 중에 이미 BMW 끌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샀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나 사네. 나는 이거 팔아야겠다. 대학교 동창이니까 장난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재밌었죠. 영어로 뭐 도그나 카우나 산다. 도그나 카우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구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3 시리즈는 제가 이제 조사해 봤을 때 D세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D세그의 뭔가 교본 같은 차량이고 좋은 세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패밀리 세단으로 하기에는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전에 타던 차가 말리부였는데 그거 대비해서 뭐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작긴 작습니다. 작긴 작은데 그래도 패밀리 세단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지 않고 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럭셔리 패키지를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의 만족도 느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네.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 320D 고려할 만하다. 특히나 연비도 좋고 그러면은 럭셔리랑 엠팩 중에 차주님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요? 제 성향은 무조건 엠팩인 것 같습니다. 타보니까 네. 느끼게 됐는데 저는 엠팩을 샀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와이프도 같이 타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상품이다. 어느 정도 중간 타협을 잘 밸런스를 맞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패밀리 세단을 찾으시고 크기가 제가 뭐 엄청나게 넉넉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크기에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이 급에서 비싸다고 생각 안 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드라이빙 운동성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드리는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제가 장점으로 뽑았던 각종 편의사양 이런 것들도 국산차 대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320D 차주분 인터뷰 봤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완전 공감돼요. 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차다.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세단의 정석이다. 정말 좋은 차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우토바님 채널은 사실 관심 없다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서부터 보게 됐는데요. 너무 하나하나 그 리뷰가 되게 소중하고 제가 이 차량을 고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볼 거고 다른 분들도 저처럼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차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차주 인터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